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6.17 대책에서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인상 및 기본공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법인 소유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을 인상하였고 모든 법인 부동산 거래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모든 지역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주담대를 금지하면서 더 이상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의 이점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도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 세율 차이로 인해 앞으로도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법인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에 주의할 점도 있기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인과 법인의 세율 차이 비교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법인을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업 제조, 유통,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세 세율이 개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인 반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 이하는 9%, 2억 초과 200억 이하까지는 19%에 불과합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3천억 초과 시 최고 세율 구간 24%에 해당되는 기업은 거의 대기업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 세율 4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양도시 과세표준이 200억 원일 때 개인은 최고 세율인 45%를 적용받지만 법인 사업자는 19%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법인 사업자가 그 세율 차이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과 법인의 세율 비교 사례입니다. 과세표준이 200억 원인 경우에 세액을 비교해보면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하고 개인 양도소득세를 보면 200억에 45%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 6,540만 원을 빼면 89억 3,460만 원입니다.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10%는 별도로 하고 200억에 19%를 곱하고 누진공제 2천만 원을 빼면 37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개인 사업자 대비 법인의 높은 대출 한도 활용 전략입니다. 최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유명 연예인이 빌딩에 투자하여 몇 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자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꼬마 빌딩은 필수 액세서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타인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 이익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여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법인을 통해 대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에 비해 대출 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매출 실적이 많지 않은 창업법인도 기술평가, 연구소, 인증, 특허 등의 각종 평가를 통해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70에서 90%에 상당하는 대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출 실적이 높을수록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좋을 경우 대출 한도를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판매 관리비 및 기타 비용 처리 혜택입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한 후 보유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기본 경비, 즉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차량 유지비 등 일반 관리비도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 시의 비용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반면에 순수한 개인의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 후 양도 시 관련된 간접 비용을 과세 표준 계산 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개인 사업자로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비교 과세로 인해 간접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도 법인 사업자보다 불리합니다. 특히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많은 대출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출 이자 비용도 과세표준에서 비용 처리되기 때문에 세율 차이 및 과세표준 산출 시에도 유리합니다. 다음은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 시 주의할 점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여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가 중과되며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한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를 세무회계 전문가에 의뢰하여 꼼꼼히 살펴야 하고 휴면 법인 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면 법인일 경우에 새롭게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신규 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 중과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대표이사와 주주의 관계는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법인 세율이 낮은 이유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투명하고 지속적인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인은 정관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법인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1인 주주라 할지라도 법인의 자금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의 오너는 주주로서 배당을 통하여 투자금의 수익을 회수하고 또는 대표이사로서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상, 법인세법상 원칙을 지키지 않고 법인의 자금을 대표이사가 쌈짓돈처럼 개인 용도로 유출하거나 정관상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인출하게 되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인정상여처분 및 형법상 횡령, 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임원 퇴직금 활용을 통한 부동산 양도세법인세 절세 방안입니다. 법인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정관에 배수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보다 몇 배수를 더 적립하여 낮은 세율로 사대보험 부과 없이 분류과세소득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단, 최근 소득세법 22조 사망세법 개정으로 정관에 퇴직금 배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 2019년까지는 3배수, 2020년부터는 2배수까지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되고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원의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제도는 2016년부터 폐지되어 예외적으로 임원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3개월 이상 질병치료 또는 요양하거나 1년 이상 무주택자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천재지변 시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시 법인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판매관리비에 포함되어 송금 처리됩니다. 임원 퇴직 시점에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증가된 양도차익이 입금 처리되는 만큼 퇴직금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환원 전략입니다. 법인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출고 전략 임원 퇴직금, 직무발명 보상, 배당, 자사주취득, 이익소각, 신자본환원, 감액배당, 특허양도, 불균등 감자 등으로 저세율로 기업에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임원 또는 주주가 환원해 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 핵심 3요소 주주, 임원, 정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핵심 3요소는 주주, 임원, 정관이라고 합니다. 주주는 법인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주체이며 임원은 법인의 관리자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주주는 자동차의 차주와 같고 임원은 자동차의 운전수와 같습니다. 차주는 차주의 협의체인 주주총회를 통해 운전수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운전수를 선임할 때 자가운전수가 있고 대리운전수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따지면 자가운전수는 주주가 직접 임원인 경우이고 대리운전수는 주주가 아닌 전문경영인 또는 바지사장입니다.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을 선임하고 정관에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법제화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자가운전자 즉 대표이사일 경우 그 권한은 크게, 책임은 작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주가 대리운전자 즉 바지사장 또는 전문경영인일 경우 그 권한을 작게, 책임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상법과 정관의 규율 하에서 임원과 주주의 권한과 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인의 정관정비 각종 제도 정비를 통해 미래에 닥쳐올 각종 높은 세율의 세금으로부터 낮은 세율의 통로로 법인의 이익을 환원해 올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법인 정관 변경 및 각종 제도 정비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환원에 도움이 필요하신 대표님께서는 저희 강민수 기업성장연구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